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쓴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살아야 할 이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는데 딱 100시간에서 150시간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근데 그렇게 쓰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 제가 제 생체 시계가 반대가 됐어요. 밤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아침까지 있었어요. 밤 9시쯤에 시작하면은 한 새벽 5시? 6시? 그렇게 되고,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17분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체 리듬이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잠을 7시 반, 아침 7시 반쯤에 자게 되고, 한 오후 2시쯤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에세이다 보니까 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기억할 때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것들은 대부분 선명한 과거의 감정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내가 그 사안에 대해서 기뻤거나 아니면 화가 났거나 억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선명한 감정들이 있는 거는 기억이 의도치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한번 첫 번째 분량을 거의 퇴고 없이 썼어요. 그리고 퇴고 없이 쓴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보내드렸죠. 이메일 받아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며칠 동안은 다른 일들 하다가 다시 새로운 기억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저도 잊고 있었던 그 다음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기름이 둥둥 떠있는 물이 있는데, 그 위에 더러운 기름들을 한번 싹 걸러내고 나니까 그 밑에 흙탕물들이 천천히 가라앉아서 물하고 그 안에 있는 뭐 진흙하고 돌하고 이런 게 순서대로 쌓인 게 보이는 거죠. 그 전에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었던 게 이 위에 부분만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걸 걷어내고 나니까 사건의 새로운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감정이었냐면은, 슬픔 속에는 슬픔만 있진 않았어요. 제 과오가 많이 보였어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기쁨 속에는 기쁨만 있지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추억을 말할 때 가령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유, 학창시절이 좋았네, 그때가 좋았네. 그거는 표면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몇몇의 순간들만 추려서 그렇게 남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번 온전히 다 드러내버리고 나니까, 온전히 그걸 통째로 떠서 저는 글에다 쏟아내고 나니까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던 거, 또는 내가 잘했던 거, 잊고 있었던 거, 고마웠던 사람들도 생각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잘못도 또 더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초판을 읽으신 분들이
한 190페이지 정도 됐어요, 분량이. 근데 그렇게 수정하면서 한 40장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 더 많은 사건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도 좀 더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고 나서 묘하더라고요. 우리는 판단을 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일반화해서 흑백 논리로 분류하는 게 에너지 소비가 적다고 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한다는 거는 에너지 소비가 많죠. 저 사람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고, 저 사람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고. 근데 저 사람은 그냥 나쁜 놈, 저 사람은 착한 놈, 딱 분류해버리면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란 놈마저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나한테 있어서 어떤 놈들은 나쁜 놈이었고, 어떤 놈들은 좋은 놈이었고. 원래 초판에는 없었던 내용이 제 최근 몇 년간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최근 몇 년 동안은 살해할 이유를 많이 고민을 안 했거든요. 특히 이제 플렉스에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후로는 오히려 좀 더 자유로워졌죠, 마음이. 운영할 때나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 얘기를 별로 안 했다가 그 이후에 있었던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조금씩 다뤘어요. 근데 재밌게도 제 인생에는 빌런이 몇 명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아는 빌런들이 몇 명 있어요. 사업상 빌런들도 있고요. 근데 그 빌런들이 순수하게 악당이었냐? 아니에요. 저한테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도 빌런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소개해주신 분들 덕분에 인맥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뭐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중에라도 범죄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범죄자분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게, 범죄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범죄자,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빌런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빌런이었냐? 나한테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나한테 굉장히 잘해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배웠던 모든 가치관들이나 기준점들이 심하게 흔들리는 시간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글을 쓰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과거에 정돈됐던 기억들도, 이게 사실은 내가 정돈했던 거랑은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평생 원망하는 거를 싫어해요. 일평생 원망하는 거. 우리가 그걸 한이라고 부르죠, 한. 일평생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다 너 때문이야, 다 너가 망쳤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척을 지고 살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마음의 암덩어리처럼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거기를 찌르게 되면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 얘기만 하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얘기만 하면. 또는 뭐 종종 이혼한 분들 중에는 전 남편이나 전 아내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픈 감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걸 잊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잊었고 정리했고 또는 용서했고. 근데 제가 제 경험상 요번에 제가 글을 쓰면서 깨달은 거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가 도리어 용서받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었더라고요. 반대였던 거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었고, 내가 저 사람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은 나한테 결과적으로 수많은 피해를 끼친 사람이었고, 근데 그게 감정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봐야 되는데 스스로를 기만한 거죠. 그래서 요번에 많이 느끼게 된 게, 감정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위장 전술 같은 거죠. 그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접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접대. 저 사람한테 기분 좋은 감정, 나와 함께하면 기분 좋은 감정들을 계속 주입시켜서 나는 저 사람이랑 일하는 게 즐거워. 저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이상으로 내가 소통할 만한, 친구로 둘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가 에세이를 쓰면서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감정의 포장지를 뜯어버린 거죠. 근데 뜯고 나서도 며칠 걸렸어요.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포장지를 뜯는데, 처음에는 분노의 포장지를 뜯었다면은 그 분노 속에 있었던 거는 또 다른 감정이었고, 때로는 그게 연민이었을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그게 더 큰 분노인 경우도 있었어요. 분노를 뜯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질도 했었네 하면서 더 화가 나는 거야. 분노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더 큰 분노가 있었고. 근데 그걸 하나하나씩 뜯다 보면은 일련의 사건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내 안에서 쓸모없는 쓰레기 봉다리를 다 버린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집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그냥 방치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웃긴 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취하면서 내가 거기서 생활하고 있을 때는 그냥 계속 집에만 박혀 있으면은 그 냄새를 잘 인지 못하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인지하지 못했던 냄새가 확 날 때가 있어요. 전 그게 안 좋은 기억과 경험 또는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상처받은 사람들 보시면 어떤가요? 막 에너지가 넘치나요? 그 사람들 보면 계속 대화하고 싶고 함께 뭐 2차 3차 막 놀러 다니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보통 뭐 술에 취하던 아니면 깊은 얘기를 하면은 수많은 상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기의 상처를 몇 시간 동안 떠드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되게 재미가 있지 않는 한 내가 듣고 싶어 라고 해서 듣지 않는 한 보통은 그렇게 못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가 있는 분들은 특히 강화가 돼요.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일침 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가 경험한 거는 딱히 그게 슬픈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으면은 이렇게 방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다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더 많은 일이 있었어 하면서 상처를 더 큰 상처로 만듭니다. 더 극적인 상처로 만들어요. 나를 더 비련의 주인공으로 더 만들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그래 네가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얘기는 듣지만 아마도 마음이 행복하진 않을 겁니다. 그 얘기 다 하고 나서도. 결국은 진실의 거울을 마주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고 사실에 대해서도 취사 선택해서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잊고. 전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내 버전, 내 관점에서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아마 제 이야기를 누군가 본다면 완전히 반대의 생각으로 갖고서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런 차이를 한 커플씩 벗겨보면은 결국은 뭐가 내 안에 진짜로 원인이었는지가 밝혀지는 것 같아. 내가 왜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아둥바둥 기억하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을까. 전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들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과를 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위로를 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저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무기로서 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이걸 저 자신한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런 건 아닌가? 근데 제 경우에는 이 세 개 다 해당되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쓰라린 기억들을 그냥 아둥바둥 부여잡고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초심을 찾아야 된다. 완전히 헛소리고요. 초기 버전으로서의 기준점만 갖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상황이 펼쳐짐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 판단도, 내 이성적인 판단도 감성의 포장지를 뒤집어 쓴 채 합리화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한 번쯤은 그거를 다 뜯어서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보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숨겨진 것을 파보면은 그 안에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무언가,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데, 저는 글을 쓰면서 얻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글에서 썼던 그런 괴로운 순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 떠들고 싶진 않더라고요. 다 쓰고 나니까. 내 자신과 화해한 기분? 굉장히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경험이 아마 결코 쉽지는 않을 텐데, 막상 하다 보면은 마치 수술 받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수술 받으면. 아프고. 근데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글을 쓰면서 솔직히 아팠거든요, 마음이. 근데 그 아픈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치유받은 기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편집하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7월 1일에 한번 올려볼 예정이에요. 아주 모든 분들이 그냥 언제든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올려볼 생각인데, 편집이 끝나면 한번 풀버전, 초판이 아니라 아마 분량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최소한 20% 이상. 그래서 기존에 읽어보신 분들도 한번 또 읽어보실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글 쓰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그리고 에세이는 단편 올리면서 살아왔는데, 브런치에서 더 이상 옛날 일 에세이 쓸 필요가 있겠나 싶었어요. 에세이 말고 소설이 한 편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설 생각을 종종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새로운 도전이죠. 제 브런치에 단편 소설이 하나 있거든요. 3시간 정도 써서 바로 올렸는데, 수정 없이. 스스로 날개를 꺾은 새라는 글인데 좀 잔인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시놉시스를 잘 짜서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정식으로 다 쓰면은
제가 사실 출판사에 오퍼를 해본 적은 없어요. 출판사에서 항상 연락이 와서 책을 썼는데, 요번에는 반대로 소설을 쓰면은 한번 출판사에 잘 좀 봐주십시오 하고 저 자세로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나중에 출간 온라인으로 올리게 되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